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형 산림 통합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 기반 기후 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홍민아입니다. 차례는 모형 소개, 기후 변화 영향 및 취약성 결과, NDC 달성을 위한 산림 관리 전략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 부분 모티브 모형은 우리나라의 환경적,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해가는 산림에 대하여 적응 능력을 도출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산림은 파리 협정 이후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 차원의 과학적인 인벤토리 마련과 예측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부문 통합 모형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산림 부문 통합 모형은 산림 생장 모형을 기반으로 수종 분포 모형, 산림 재해 모형, 산림 탄소 모형, 토지 피복 모형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처럼 수종 분포가 현재 수종을 유지하느냐, 미래의 적절한 수종을 유지하느냐, 또는 산림 재해가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와 같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값들이 노출되어 정책 대안 제시에 용이합니다. 위의 모델들을 기반으로 IPCC 기준에 맞게 정의 및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영향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치는 영향으로 각 모델의 값들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기후와 관련된 물리적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노출은 기해 요인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대상이 됩니다. 취약성은 민감성과 적응 능력의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경향이며 리스크는 그것들의 등급화한 것입니다. 산림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였고 인디케이터 기반의 연구와 기존의 정성적 정교화 한계에서 벗어나 모델 기반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는데 기후 고정, 기후 변화, 중간 관리, 적극 관리 4가지 시나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생장, 수종, 탄소의 경우에는 산림 기본 계획에 따라 중간 관리에는 12만 헥타르, 적극 관리에는 20만 헥타르의 적응 능력을 고려하였고 제 경우에는 2030 정책들을 기반으로 발생 확률에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적응 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기적으로 산림 통합 모형이 구축되었기에 관리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됩니다. 먼저 산림 생장의 영향평가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약 6.1입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림 생장의 취약성 평가는 생장량의 변이값을 통해서 산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후변화일 때 빨간색의 스팟이 많았으며 적극 관리가 진행될수록 취약한 포인트의 밀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산림이 법정 벌기령에 도달하는 장령림이 많음에 따라 생장량 기반의 본 평가에서는 변이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수종 분포의 영향 취약성 결과입니다. 수종 분포의 경우 적절한 수종이 변화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평가되었으며 적극 관리를 할수록 취약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부문입니다. 산사태의 경우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적응 능력에 사방댐과 같은 적응의 인디케이터를 넣었고요. 적응 능력이 높아질수록 취약성의 정도가 16.8%에서 4.7%까지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어난 산사태 모형을 활용하여 장마 기간 동안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지리산 남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산불 모형 또한 왼쪽의 적응 정책이 늘어날수록 취약 지역이 낮아지는 것을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산림 탄소 모형은 탄소 흡수량을 기반으로 변이값을 통해 취약성을 산출하며 적극 관리가 시행될수록 탄소의 흡수량이 증가하여 취약성의 정량적인 값도 줄어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피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가지 분산될 정도에 따라서 토지 피복의 시나리오 정도가 나눠지고 산림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 정책 측면에서 NDC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10년간의 연대로 분석하였을 때 단기적인 측면인 30년대보다 50년대의 중장기적 측면으로 갈수록 이상적인 산림관리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관리 형태인 2.05 입방보다 2.31 입방의 연 산림생장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NDC 산림 부문 목표인 2,200만 톤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모형의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이상적인 산림 관리가 이루어지었을 때는 2030년도에는 3,200만 톤, 2050년도에는 2,900만 톤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이상적인 적극 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숙각구기 면적과 필요한 예산을 시업 폼셈을 참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래 표가 그 시업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생장량이 감소한 민감한 지역에 기반하여 숙각구기 면적 대비 소요 예산을 산정하였고 숙각구기 시행 지역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모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숙각구기 예산이 2,400억 원이었던 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NDC 달성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3배 정도인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그 산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익을 탄소 거래 가격과 원목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적극 관리가 시행될수록 2030년도에는 2조 2천억 원, 50년도에는 1조 정도의 이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미래의 산림의 변화를 예측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